전이죠. 3주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단테 세미나에 관련돼서 제 세미나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이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전 버전하고 이제 흐름을 이제 좀 더 좀 체계적으로 좀 더 바꿨고요.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난번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누락돼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좀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특히 이제 사운드 포스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가온 전선과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케이블 재료들이나 또 이제 세미나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이제 또 기자들을 이제 같이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소프트 기어에 대한 소개는 이제 여러 차례 또 이렇게 뵌 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2017년도에 이제 다나코이드 코리아라는, 제주사 브랜드 한국 지사로 저희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가 또 AV 오버 IP 관련된 이런 트레이닝들을 이제 오프라인 버전으로 이제 오디네이터와 같이 실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2020년, 2021년에 이어서 여러 가지 AV 오버 IP 기반의 영상 음향 시스템들을 적용하는 사이트들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소프트기어라는 법인을 이제 설립해서 이제 다나코이드와 함께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나코이드는 이제 제조사 와 협업하는 한국 지사의 사업자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소프트기어는 여러 가지 오디네이트라든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송 규격들 다른 제조사들하고도 같이 함께 어떤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협업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법인으로 같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모룸에 이제 제가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학회 세미나라든가 전시회에 저희가 이제 IP 기반 AV 오버 IP 솔루션 위주로 아주 이제 특화돼서 이렇게 전시회에 또 참가를 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나나코이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코바쇼에도 이렇게 참가를 하였지만은 이미 이제 해외 전시회는 오래전부터 이제 AV 오버 IP 기반의 영상 음향 솔루션으로 어떤 그 제품들, 제조사들의 어떤 방향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었고, 사실 이 중국, 옆 나라 중국만 가더라도 그 인퍼컴 차이나라는 또 전시회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본 게 2019년도가 되겠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그냥 거의 대부분 99%의 업체들이 이 영상 시스템, 특히 이 IP 기반의 영상 시스템을 다 전면에 내세워서 전시장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전시장에서 IP 기반의 영상 음향 솔루션이 없는 업체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코바를 저희가 이제 2019년도로 봤을 때 사실 이제 IP 기반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을 좀 전면으로 내세우는 그런 이제 부스들이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제 많은 에서 업체나 소비자들이 봤을 때에도 IP 기반의 어떤 흐름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이나 지금 보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테, 그리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드릴 또 이제 규격들도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IP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과 오디오를 전송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들은 이미 이제 익숙하죠? IP 기반 CCTV, 그죠? 전기를 따로 공급하고, 뭐 RF 케이블을 통해서 시그널을 이제 받고, 또 이제 그 DVR이라는 저장 장치에다가 또 랜 케이블을 꽂아서 또 컴퓨터로 네트워크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컨트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IP 케이블로 다 이제 통일되는 그런 또 변화가 있었죠. 뭐 전화기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분야도. 뭐 여기 떠 있는 사진은 사실 제 핸드폰이에요. 그 옆에 오른쪽에 카시오라고 있는 거는 한때 저 계산기가 아마 없었던 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특히 공학이나 뭐 이런 이제 이공 계열에 계셨던 분들은 카시오 공학용 전자계산기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의 어떤 뭐 플레이스테이션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사실 이제 이걸 제가 사진을 찍은 이유가 지금 카시오는 이제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고요. 이쪽 왼쪽에 있는 제 모바일 스마트폰이죠. 소프트웨어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카시오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자계산기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끝나버려요. 물론 저기에 있는 버튼들을 제가 다 사용하는지도 못할 뿐더러 늘 쓰는 기능들은 몇 개 없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UI로 가게 되면 그런 일반적인 계산기도 볼 수 있고 공학용 계산기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버전의 저한테 맞는 계산기 앱들을 깔아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사실 IP 기반의 어떤 이런 방향은 이 물리적인 어떤 정동 경로, 뭐 이런 어떤 회로들의 어떤 변경이라는 이슈는 이제 그런 제조사와 SI 업체들이 관여할 부분이긴 한데, 실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소비자 입장으로서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을 하고 그런 또 수요가 그런 어떤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 유용한가가 이제 핵심이 돼야 되겠죠. 뭐 마찬가지로 이런 테슬라가 이런 전기차를 만드는 게 뭐 전기차에서 사실 이게 매력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전기차들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죠. 그냥 이런 아이폰처럼 이런 모바일 폰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자동차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 소프트웨어로 자꾸 이렇게 버전업이 돼서 강화가 되는 어떤 그런 이점들 때문에 아마 이런 테슬라라는 전기차에 대해서 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시간에 이후에 전개될 IP 기반의 음향 영상, 특히 이제 단테, 음향 솔루션 위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 그러니까 네트워크 개념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고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게 어떤 상업적으로 저희가 사업적인 어떤 그런 범위로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이게 과연 어떤 가치를 갖고 제공이 돼야 되는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떤 제안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제 핵심이 이제 되어야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오디네이트와 이제 단테라는 제가 이름을 써놨는데, 그 단테라는 이름은 이제 많이들 익숙해 하세요. 근데 오디네이트라는 이제 단테를 개발한 회사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익숙치 않은 경우가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네이트는 이제 단테를 개발한 회사고, 단테는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를 전송하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오디네이트라는 본사는 이제 호주에서 출범한 회사고요. 지금은 이제 뭐 야마도 한 11% 정도 지분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펀드 회사들, 투자사들이 또 지분을 상당수 많이 갖고 있고, 원래 이제 창업했던 분들이 또 갖고 있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오디네이트라는 회사는 이제 그 IT 기반의 회사예요. 말 그대로 전송 교육을 만들고 그걸 안정화시키고, 그런 또 사용자들이 그런 단테를 전송하는 어떤 장치들 간에 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테 오디네이트의 그런 목표는 단테라는 전송 규격이 어느 제조사에든지 간에 잘 적용이 되고, 그런 적용된 장치들이 상호 호환성을 100%를 유지하게 해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계속 해마다 이제 이런 자료들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은 이제 협력하는 제조사들이 이제 450개 이상이 되고, 적용되는 제품군이 한 2,800여 가지 이상이 되고, 시장에서 실제 이제 출시가 돼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이제 100만 개 이상이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주로 하는 이제 오디네이트에 주된 그런 이제 업적은 이제 하드웨어 모듈들, 우리가 이제 단테라는 이제 RJ45에 이제 뭔가 이렇게 랜 케이블을 꽂죠. 그 내부에 있는 칩셋들, 모듈들을 개발해서 제조사들에게 또 그런 장치들이 이제 적용하는 이제 개발 도구들을 이제 만들고요. 소프트웨어 제품들, 단테 컨트롤러, 뭐 버추얼 사운드 카드, 뭐 단테 비아, 그다음에 단테 도메인 매니저라는 이제 유료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버추얼 사운드 카드와 비아, 단테 도메인 매니저는 이제 유료 소프트웨어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단테 AVIO 여기 보시면 끝에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좀 컴팩트한 뭐 아날로그 입출력이라든가 뭐 ASC 뷰를 변환한다거나 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쓴다거나 뭐 이런 어떤 하드웨어들을 또 이렇게 출시하는 제품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제가 영상 음향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와 네트워크 영상은 사실상 거의 개념이 거의 같다고 보셔도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단테 네트워크 오디오 이제 전송 규격이라든가 그런 이제 구조, 네트워크 설계 방향이라든가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연관시켜서만 이렇게 잠깐 봐두시면 향후에 비디오 시스템을 보실 때도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활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단테의 이제 약자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3 이더넷 말 그대로 이더넷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오디오를 네트워크로 보낸다. 이더넷 프레임을 써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이제 그 칩셋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최대 이제 한 포트에서 512채널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 경우에는 아마 이제 16비트에 44.1kHz의 샘플 레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해상도가 이제 CD 품질 됐을 때 나오는 이제 전송 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단테 AV, 이제 비디오도 같이, 오디오도 이제 단테 한 케이블에 같이 보내는 그런 이제 전송 규격을 또 이제 출시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드 형태로, 모듈 형태로도 있지만 아마도 이제 조만간 그 하드웨어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단테 AV 칩셋이 장착된 뭐 인코더, 디코더나 혹은 이런 카메라들이 이제 랜 케이블로 스위치와 연결돼서 그런 인코더, 디코더도 연결되고 심지어는 이 컴퓨터에도 이제 단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가 아니라 단테 버추얼 뭐 AV 소프트웨어가 이제 인스톨 되면은 뭐 그러한 시스템에서 사실상 이제 HDMI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도 이제 불필요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거기에 이제 곧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것 같고요. 많은 제조사들이 참여해서 현재는 이제 단테 오디오 장치들을 만들고 있고요. 단테 AV는 이제 작년 정도 2019년도에 이제 그 기본 모델과 이제 작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완성품들이 출시돼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제조사들이 이제 몇 개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오디넷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뭐 이제 이거 디지털 오디오를 네트워크로 보내는 이제 그런 규격들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밀란, 그러니까 ABB죠? ABB 기반으로 지금 뭐 형성되는 이제 밀란이라는 형태도 있고요. 뭐 이렇게 IP 오디오는 아니지만 이제 마디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축 케이블로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하는 그런 또 방식이 있죠. 코브라넷은 이제 많이 이제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단테나 ABB는 이제 1기가 기반의 1기가 BPS의 대역폭을 갖는 이제 모듈로 개발이 됐다, 네트워크에서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브라넷 같은 경우는 원래 개발 자체가 이제 꽤 오래전에 이제 출시가 된 거고 100메가 기반이에요. 100메가 BPS 네트워크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뭐 채널도 32채널 정도 더 확장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이제 100메가 스위치 내에서 쓸 수 있었던 규격이죠. AS67이라는 규격도 있고 뭐 또 AS50이라는 규격도 있는데 AS67은 IP 기반이고요. AS50은 IP 기반이 아니죠. 네. 그래서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저희 블로그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네이버를 통해서 어떠한 이제 단테에 관련된 어떠한 유형의 검색어로 특히 뭐 저희가 올린 글이나 이제 거기에 있는 검색어들에 매칭되는 거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월별로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통계 자료를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해갖고 한번 공유를 해드렸어요. 사람들이 주로 저희 쪽 블로그에 접근할 때 어떠한 검색어를 갖고 접근을 하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또 활용이 돼요. 이렇게 뭐 세미나 자료를 만들 때 뭐 그런 또 키워드에 좀 중점을 둔다거나
어, 꼭 그렇진 않지만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떴을 때, 진행이 될 때, 거기에 들어간 핵심 아이템들에 대한 어떤 검색어들이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연관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뭐, 아까 오디네이트 소개할 때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전송 규격, IP 기반, 그러니까 IP 기반의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를 전송하는 규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AVB, 단테, 뭐 라이브와이어, 뭐 밀란, 또 뭐 라베나, 뭐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처음은 아닌데 좀 생소해요. 제조사는 뭐 하나로 나와 있고 이게 작년 기준인데요. 뭐 제품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 제조사가 하나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죠? 혼자 만들고 있어요, 누군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주로 지금 이제 이 밀란, ABB 기반의 밀란과 이제 단테가 이제 참여 제조사들이 지금 비교적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단테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죠. 이제 발표 자체가 이제 2007년도에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안정화돼서 제품에 많은 제조사들이 적용을 시작한 게 2010년도 초반부터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이제 10년 정도가 이제 이상 흘렀다고 보시면 돼요. 단테 같은 경우는. ABB는 이제 2013년도 정도에 발표가 됐고, 한 15년도 이제 중반부터 이제 제품들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거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밀라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단테 관련된 세미나인데 왜 ABB에 관련돼서 거론을 하느냐? 좀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단테도 상당히 지금 점유율이 높고 유용한 어떤 전송 규격이지만 ABB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다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또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 클럭의 개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서로 활용들을 하고 있는지 ABB나 단테나 AS67이 어떤 클럭들을 쓰고 있는지 이제 비교하기에도 이제 되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ABB는 이제 말 그대로 AVNU라는 이제 그 연합체가 있어요. ABB 포맷을 개발해준 연합체가 있는데 ABB를 이제 그 개발하게끔 지침들을 받아가서 그 이제 ABB 포맷들을 각자의 제조사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전송 이제 그런 방식의 제어라든가 그 전송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들까지도 각 제조사들이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샘플링하는 방식이나 전송하는 이제 오디오 프레임을 만드는 것까지는 공통인데 이것들을 이제 연결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툴들을 만드는 게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제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ABB를 기존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제조사들이 이제 각자 가서 만들고 각자 써왔는데 이게 안 되겠다. 만든 다음에 호환성을 검증해 줄게. 그 규격을 다시 제시해 줄게라고 이제 AVNU 산하에 밀란이라는 조직이 생겨나요. 소위 말해 이제 오디네이트 단테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형태가 있어야 된다. 뭔가 공통된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조사 간 호환성이 상당히 당연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게 좀 뒤늦게 이제, 그게 이제 출범이 됐고요. 밀란이 바로 그런 협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ABB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후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 특정된 스위치를 쓰셔야 되고요. 그 스위치가 일반적으로 그냥 IP 기반의 스위치, 뭐 L2나 L3 스위치들하고 동일한 모델이지만 ABB 라이센스가 들어간 경우에는 한 600불 정도 추가 라이센스 비용들이 들어간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제조사별로 600불 정도면 웬만한 스위치 하나 가격이 뭐 이렇게 좀 저가용대 스위치 하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가격이죠. 참고를 해두시고요. 사실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이게 하이브라는 HIVE예요. 이게 이제 밀란 그 협약체에 들어가면 이 컨트롤러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밀란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통일된 뭐 메어 사운드나 뭐 아담슨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죠. 뭐 DB 오디오 테크 이런 이런 제품들 뭐 믹서 쪽은 아비드가 있네요, 지금. 그죠? 예를 들어서 아비드 믹서를 뭐 메어 사운드랑 이렇게 링크를 한다. 그럼 밀란 규격을 지원하면은 단테 컨트롤러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하이브라는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운을 받아봤고요. 이건 뭐 프리어니까는 이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디오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누차 이제 계속 세미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단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압축 오디오 전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DSP 어떤 장치에서 디지털 오디오를 추출해서 압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실시간으로 반대편에 있는 오디오 장치로 전송하는데, 뭐 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SDI나 HDMI로 들어온 영상을 IP 기반으로 압축을 하지 않고 전송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10기가 기반으로 4K 60프레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압축을 안 하는 건 30프레임인데 거의 압축을 안 하기 때문에 60프레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SDVO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디오 오버 이더넷, 그러니까 규격들을 만들 때 보면은 뭐 단테나 이런 SDVO는 이제 이더넷 기반으로 뭐 비디오를 전달한다, 뭐 오디오를 전달한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뭐 아까 ABB 같은 경우는 오디오 비디오 뭐 브릿징 뭐 이런 개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특정 제조사, 여기 뭐 심텍이라는 여기 반도체 제조사가 이런 규격에 대한 칩셋을 만들게 되고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걸 개발하고 안정화시키는 오디네이트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SDV 업계. 많은 제조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그 칩셋을 갖고 가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단테는 우리가 이미 이제 호환성에 대한 것들을 사용해 보셨든 아니든 호환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SDV의 칩셋이 장착된 그런 비디오 장치들은 사실상 네트워크에 꽂았을 때 서로 호환이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어 코드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호환성을 갖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영상 신호들에 대한 것들을 수치화하는 개념이에요. 왜 이거를 수치화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 기반의 영상 음향을 설계할 때는 이 케이블 가닥수로 한 케이블이 뭐 아날로그 케이블처럼 채널 24채널 멀티 케이블이면 24채널 오디오를 주고받을 수 있고, 뭐 SDI 케이블 뭐 12개면은 12개의 비디오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와 맨 케이블 규격,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전송 대역폭을 갖고서 얼마만큼 용량의 비디오 채널들을 보낼 수 있고 얼마만큼 용량의 오디오 채널들을 보낼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설계 기반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이제 변화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어떤 그런 훼손수에서 논리적인 채널로 바뀐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 HD 60프레임이라 그러면은 뭐 흔히 이제 뭐 영상에 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이제 흔히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이 이 3G SDI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3G SDI가 뭐냐? 바로 이 풀 HD가 3기가 bps, 그 초당 압축하지 않고 이 60프레임을 전송하면은 3기가 bps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역폭 설계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죠. 이 3기가 왜 나왔느냐? 말 그대로 뭐 RGB라는 세 가지 색이 있고,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8비트로 표현이 되는데, 한 색깔마다 8비트로 표현이 되는데, 가로 세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풀 HD, 우리가 알고 있는 1080p, 1920 1920개의 픽셀과 1080개의 픽셀이 있어요. 가로 세로로. 그 점점점을 이제 이 한 색깔이 이제 표현을 하게, 8비트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곱하면 뭐 1670만, 우리 1660만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RGB죠. 세 가지 컬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런 500만 가까이 되는 bps 관련된 또 수치가 나오고, 이게 한 프레임이 아니라 60프레임이에요. 60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다 곱했더니 지금 보시면은 이걸 다 곱했더니 3기가 지금 2985, 984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3기가 bps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풀 HD를 4배 곱한 게 보면 UHD예요. 네. UHD 같은 경우는 이거의 4배죠. 네. 그렇게 되면은 3기가 곱하기 12가 돼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12G SDI라는 건 4K용 어떤 영상 장치들 쓸 때 12G SDI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3G SDI, 12G SDI
라는 이제 그 용어가 이런 어떤 대역폭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오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디오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초당 샘플을 이제 보통 이제 뭐 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44.1kg, 1초에 44,100번을 이제 표본을 채취를 해갖고 그 위치마다의 소리의 어떤 크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비트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24비트에 48,000, 48kHz가 표준 디지털 오디오의 표준 샘플링 규격으로 보면은 이거를 순수하게 오디오 데이터 보면 1.2메가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2배의 샘플 레이트로 96K로 추출을 한다 그러면은 2배로 늘어나겠죠? 2.3메가가 돼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이제 오디오 데이터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계속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IP 정보라든가 뭐 장치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이 붙어요. 전송하는 패킷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채널을 보낼 때 48kg는 1.5메가다. 이게 96kg 되면 3메가bps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2채널을 보내게 되면은 24비트에 48kg, 이제 표준 샘플 레이스로 본다 그러면 3메가가 되는 거고요. 4채널 정도가 되면 대략 6에서 7메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7.1채널, 그런 이제 멀티 채널 오디오로 보낼 때 이제 8채널로 보는데요. 7.1채널이니까 바로 2배가 되겠죠. 4채널에 한 14메가 정도 bps의 전송 대역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뭐 오디오가 이제 이 정도고 뒤에 보면 이제 단테 AV라는 이제 그 비디오를 전송하는 칩셋들이 나왔죠. 얘네들은 이제 풀 HD 뭐 60프레임도 보내고 4K도 60프레임을 보낸다고 하지만 800메가를 보내요. 네. 압축률이 엄청나죠. 네. 12기가의 풀 HD UHD 영상 데이터를 1기가 정도로 압축을 해버리는 12분의 1 이하로 압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상 데이터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람의 이제 눈이 어떻게 귀보다는 조금 더 잘 속는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 그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데이터들을 어마어마하게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조사들이 얘기할 때 이제 아까 이제 SDVO는 비압축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위에 보시면은 뭐 4K 30프레임 6기가, 12기가의 60프레임 데이터를 9기가로 이제 살짝 압축을 하는데, 그래 우리도 1기가인데 4K 60프레임 전송할 수 있어 라는 이제 제조사들이 얘기를 하죠. 압축이 되긴 되는데 잘 못 느껴.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을 깔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CD 음질의 웨이브 파일을 들었을 때랑 MP3를 들었을 때랑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압축을 하냐 안 하냐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잘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영상 소스를 쓰는지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는 지금 이 영상과 오디오들을 대역폭으로 환산할 때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거를 수치화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좀 더 드릴 텐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테는 말 그대로 모든 장치들이 랜 케이블 오디오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제가 그때 POA라고 써놨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구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오 DSP하고 POA 스위처부에만 AC 220V 전력 케이블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뭐 컴퓨터도 물론 이제 AC 220V 코드가 들어가겠죠. 이런 뭐 판넬이나 마이크라든가 이런 앰프 모듈이 들어간 스피커들, 뭐 PO 앰프 모듈이라든가 또 뭐 DSP들도 이제 좀 소형 DSP들은 이제 PoE로 동작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랜 케이블만으로 제어 데이터와 오디오 신호와 전력이 다 같이 전송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장치들에는 이제 AC나 DC 어댑터식으로 전력 공급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PoE라는 기반으로도 이제 써놨고요. 단테와 PoE는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다른 기술이에요.
이렇게 융합돼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PoE 기술이 오디네이터하고 뭐 관련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어떤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오디오는 말 그대로 이제 PCM 그 방식으로 이제 오디오를 샘플링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부호화하고 여러 가지 해상도로 이제 변할 수가 있죠. 이런 것 데이터들을 이제 IP 프레임, 패킷, 패킷이라 그래요. 꾸러미인데요. 데이터 꾸러미를 이거 만들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떤 패킷으로 만들어서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IP 기반,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송 규격, 오디오 전송 규격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이 범위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오디오 전송 규격 중에 하나예요. 네트워크 전송 규격은. 그러니까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하는 유형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USB 오디오도 디지털로 전송하는 거죠. 그죠? 마디도 동축 케이블로 64채널의 신호를 이제 계속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방식이고요. AS50도 뭐 디지털이긴 해요. 근데 RJ45잭을 쓰지만, 엄밀히 따지면 실제 이더넷 프레임을 쓰는 건 아니고요. AS25 잭은 아날로그처럼 생긴 XLR 커넥터를 쓰지만 여전히 디지털 전송 유형을 갖고 있죠. 뭐 영상이지만 HDMI, 뭐 SDI, 동축 케이블 쓰고 HDMI 케이블 다 디지털 전송을 영상으로 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는 RJ45를 쓰는 HD 베이스 T를 IP 영상이었던 개념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12기가에서 18기가 정도의 4K 영상을 전송하는 P2P, 그러니까 1대1로 장치를 1대1로 전송하는 규격이긴 한데 랜케이블을 써요. 근데 이제 일반 표준 네트워크 스위치에서는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 독자적인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 사운드라는 규격은 디지털 전송 규격이고 또 IP 규격을 갖고 있어요. 이더넷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장치 간에는 완벽하게 양방향 통신이 되지만 이더 사운드 장치들 지금은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요. 옵션 카드도 나오긴 하지만 장치 간의 데이지 채널에서 이렇게 오디오를 주고받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걸 IP 기반의 네트워크 스위치에 접속하는 순간 한 방향으로만 된다. 일방향으로만. 일방 통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념은. 그래서 디지털 전송 유형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보면은 뭐 무선으로 이제 우리가 디지털로 전송하는 무선 주파수, 안테나 이런 것들은 뭐 주파수 분할 변조예요. 말 그대로 채널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제 뭐 마디나 뭐 USB 여러 채널을 보내고 이런 것들은 보면은 타임 슬롯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에 번갈아 가면서 채널들을 그 샘플링 주기에 이제 비기 때문에 중간이 계속 그걸 껴놓는 거예요, 채널을. TDM 시간 분할 변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IP 전송 규격에서 쓰는 방식은 이제 이 시간 분할 변조고, 이걸 이더넷이라는 어떤 표준 프레임, 그러니까 패킷이라 그랬죠, 아까? 이런 데이터 꾸러미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이제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이제 이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 전송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랜 케이블, RJ45짝을 쓴다 그래서 IP 오디오 비디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논하고 있는 네트워크, 표준 네트워크 오디오 전송 규격은 이더넷 프레임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런 표준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가 가장 이제 기본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송 규격 중에 이제 단테, 그다음에 SDVoE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제 살펴봤어요. 단테에 대해서는 1기가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사용되고 있고, 단말과 단말이 이제 동기화가 되죠. 이제 클럭을 전송하는 방식은 이제 PTP라고 얘기하는데, 자세하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한 번 더 거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비압축에 대한 고속 오디오 데이터들을 전송해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UDP 전송할 때 보면은 이런 실시간 비압축으로 동기화시킨 데이터들은 이거 빨리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UDP라는 형식의 전송 유형을 쓴다. 근데
장치의 어떤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어 데이터는 또 양쪽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UDP 데이터의 개념은 보내는 데에만 충실하고 저 장치가 이걸 받았는지, 혹은 받는 장치 입장에서 내가 이걸 잘 받았는지, 놓친 게 있는데 이거를 다시 요청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신뢰성 있는 어떤 네트워크에서 당연히 이거는 전송됐을 때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에러가 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이제 보내는 규격을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단테 같은 경우는 무선 와이파이에서는 제어 데이터만 보낼 수 있다. 오디오 신호는 이제 도통하게 하게끔 실제 테스트 해보신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와이파이와 이제 무선 브릿지라는 걸 통해서, 사실 저도 해봤어요. 그거를 해봤는데, 연결이 되긴 되는데, 이런 이 고속으로 전송하는 그 시간, 차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불안정해요. 현재 무선이나 와이파이 쪽, 브릿지나 이런 쪽에서는 그 시간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거의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지터 노이즈가 생기면서 끊겨요. 동기가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패킷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또 붙었다가 이렇게 해서 가긴 가지만 사실상 정상적으로 되진 않는다. 단지 이제 그런 실시간 오디오나 비디오 쪽에서는 이제 제어 데이터는 무선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 그 VPN, 저기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보낼 수 있느냐? 사실상 이 UDP 프레임 자체는, 패킷 자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리가 뭐 KT나 뭐 SK나 뭐 LG 플러스나 이런 데서 적용하는 망에서는 이 와이파이보다도 더 전송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더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유형의 데이터들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송이 안 돼요, 사실상.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SDV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단테 AV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금 듣고 있는 이 영상과 음성은 왜 인터넷을 통해서 가는가? 네, 지금 이러한 이 영상과 음성들은 사실상 이 받는 장치들이 동기화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압축 실시간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지 않고요. 그냥 보이면 되고 들리면 되는 정도가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조건에 맞춰서 각각의 전송 대역폭이 맞는, 대역폭에 맞게끔 놓치지 않고 보내야 되는 TCP IP 기반의 데이터를 보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음성과 영상을 각각의 지금 청취자들이 컴퓨터에서 받았나 안 받았나, 그리고 놓쳤으면 다시 요청을 해서 지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압축돼서 이거를 상당히 손실도 시키지만은 지연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잘못 왔을 경우 이걸 다시 복구를 하고 다시 요청을 해서 받아서 이제 보고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돼요. 차이가 있죠. 이런 유형의 데이터들은 IP 전화기나 이런 이제 화상 개념의 영상 통화라든가 뭐 CCTV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압축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뭐 심지어는 이 FHD 기반의 CCTV는 아까 저희가 그 3기가라고 봤죠? 네, 보통 뭐 800메가로 압축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조금 더 이렇게 압축률이 높은 그 고화질 영상 인코더, 디코더들은 뭐 20메가에서 40메가까지도 나와요. 근데 CCTV 같은 경우는 FHD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2메가예요, 2메가. 네. 엄청나게 압축이 된 거죠, 3기가가. 그만큼 이제 상당히 품질이 이제 손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 TCP/IP 기반의 음성이나 영상 전송들은 말 그대로 무선으로도 갈 수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TCP 기반 자체는 불안정해도 기다려주고 다시 요청하고 또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서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부산도 갈 수 있고요. 무선으로도 보낼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런 이제 고품질의 그런 비압축 오디오와 실시간 비압축 오디오가 전송된 단테 오디오가 이제 전송된 네트워크에서도 당연히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기어에서도 이제 국내에 이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솔루션들을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 활용을 하고 있고, SI 업체들과 또 새로운 또 파트너들과 계속 이제 어떤 유형의 솔루션들을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써야 되는지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SDV는 10기가 기반의 이제 비압축 영상 전송 솔루션이고요. 1기가 기반의 영상 솔루션인데 압축이에요. 압축이지만은 여전히 이건 동기화와 실시간 개념에 두고 있어요. 단지 이제 데이터만 약간의 이제 지연 시간이 있지만 사실 실시간 동기화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도 있다. 그런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이제 단테는 1기가 기반 네트워크의 이제 전송 규격 음향 솔루션이고요. 특징이라면은 이제 이런 1기가 기반이고 cat5나 cat6를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음성 입출력들을 또 네트워크에서 이제 사실상 그 네트워크 대역폭이 허용하고 장치의 어떤 그런 전송 대역폭이 허용하는 인해서는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네트워크 기반의 솔루션도 아까 첫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가 될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네트워크로 전송이 되고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유형의 어떤 정보들을 사용자로 하여금 이게 어떤 유용하게, 편리하게 기존에 우리가 썼던 뭐 이렇게 하드웨어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바꿔주거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또 편리한 기능들이 더 제공이 되어야지만이 사실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저희가 반대로 소비자 입장으로 가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아까도 테슬라 전기차를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배터리 모터로 가는 차는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능에 더 가치를 두고 사람들이 전기차의 어떤 방향성,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 IP 기반의 이런 영상이나 음향 솔루션들은 결국에는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소프트웨어 기반,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그래픽 형태, GUI라 그러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돼요. 만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그 사용자들이 어떤 음향이 영상 솔루션이 어떤 유형의 회의실이냐, 강의실이냐, 그런 종교시설이냐, 학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자의 유형에 맞는 기능들이나 어떤 그런 용어들, 그런 또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정의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용자들은 그거를 좋아하고 어떤 제시를 해줬을 때 가치를 느끼지만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 시장에 맞게끔, 그 사용자 맞게끔 최적화해 주는 것은 바로 지금 SI 업체와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스피커 시스템을 튜닝도 하는 것도 기술이고 또 여러 가지 오디오 믹서를 세팅해서 해주는 설정을 해줘서 이렇게 쓰십시오라 교육을 해주는 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 그러면은 사실 그 이제 믹서를 그 기능을 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내가 익숙한 형태로 배열을 해줄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원하는 시장이 사실상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미 이제 그런 사용자들이 더 많다고 보셔도 돼요. 사실 이 프로오디오 시장 외에 나머지 우리 커머셜 오디오라 그러는데 심지어는 강의실, 기업 회의실, 그 외에 이제 종교 시설에도 상당히 그런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리조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비전문 운영자들이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 또 시설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전문 인력을 또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행정을 보던 사람들이 그냥 AV 시설을 관리하기를 원하는 게 사실 그런 이제 투자자의 어떤 그런 핵심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네트워크 기술 플러스 앞으로 또 이제 그런 사용자들에게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루는 시간에는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지 않지만 이후에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런 어떤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었는데요. 단테 오디오에 대한 요약은 많이 했어요, 저희가. 보시면은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계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이 스위치 허브, 특히 AV 장치들의 전송 대역폭을 산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필수적인 거고요. 그런 어떤 영상이든 오디오든 그런 품질, 신호 품질이나 비디오 품질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역폭이 상승되고 제한된 대역폭이 이미 적용된 장치에서는
그런 어떤 쓸 수 있는 비디오 품질이라든가 오디오 채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널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압축과 비압축, 실시간이지만 압축과 비압축에 대한 영상도 있고 뭐 오디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영상 음향 솔루션을 설계 시 그런 용도에 적합하게 이제 뭔가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이 비압축 영상 솔루션, 음향 영상 솔루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압축률이 너무 높은 게 들어가서 뭐 지연 시간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던가 비디오 품질이 손상돼서 나중에 결과물적으로 다 설치가 끝나고 나서 중공 검수 시점에 이거 왜 이러지? 그때 이렇게 뭐 정지 영상 틀고 이렇게 페이지 몇 개 넘길 땐 괜찮았는데 막 동영상을 틀어버리고 이렇게 고화질의 막 동영상을 틀었을 때에는 카메라 영상을 막 틀었을 때에는 비디오들이 다 품질이 깨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IP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영상 음향 전송 규격에는 이제 동기화 비동기 방식인데 대체적으로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 실시간으로 비압축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 쪽에는 UDP 형식의 데이터를 쓴다. 그러니까 에러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이게 뭐 장비가 이상해서 되는 거 아니냐, 에러가 생기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극히 드물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장치와 정상적인 커넥팅과 정상적인 케이블 구조를 결선하고 일반적인 또 표준 네트워크 스위치를 쓰고 그런 장치들이 반대편에 있을 때 이런 UDP 데이터들이 깨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런 환경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런 비동기 방식의 TCP 전송 교육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일단 오늘 요약을 했고요.